이 정권이 4차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을 또 뿌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되겠죠. 그런데 이 2차 재난지원금을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선별해서 주겠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주겠다 이럽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을 하는 한정혜가 뭐라 했는가 하면 5월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준 데 대해서 총선 선거 논리가 일부분 개입되어 있었다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퓰리즘이 완전히 아니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표 얻으려고 돈 그냥 정부한테 다 줬다.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정부한테 줄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이 말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때 정부가 당초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소득 하위 70%에 줄라 했는데, 민주당이 전 가구의 지급을 요구했고, 그때 황교안이가 바람을 또 잡았지요. 1인당 50만원씩 해서 4인 가구 200만원 주자. 이러니까 민주당이 콜해서 그냥 100만원씩 다 주자 이런 거죠. 정책 효율성 저하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던 기재부의 반대를 민주당이 깔아뭉개고 전국민 지급을 관철시켰어요. 이해찬은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하는 명분을 댔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선거 때 재미는 보고 그것이 선거용이었다고 말을 하며, 그때도 그렇게 전 국민한테 줄 수 없었는데 조금 더 취약한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주겠다 하다가 전체 국민한테 주겠다로 변질됐다. 그럼 진행자가 선거 논리가 총선 앞두고 개입되어 있었단 말이냐 하니까 한정혜가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절반가량 준다는데 지금은 총선하고 좀 다르다. 코로나로 소득 감소가 없는 사람도 많고 증가한 사람도 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추석 전에 아마 정권이 추석 선물처럼 줄 건데 선별로 누구한테만 주는 게 이미 기술적으로 늦었다. 그러려면 1차 지원금 주고 난 다음에 선별로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 연구를 해놨어야 되는데, 던져주고는 또 신경도 끄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선별로 주는 게 쉬운 줄 아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다 줬잖아요, 전국민. 그러니까 간단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피해를 본 사람과 소득이 낮은 사람을 선별해서 지원을 한다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특정한 사람들만 딱 골라서 준다는 것은 이제 추석 전에 주는 것은 불가능해져 버렸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줘놓고 나중에 그 사람의 이 세금 이런 부분을 보고 선별로 준 것 중에 당신은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받았으니까 내놔라. 그래서 선별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엊그제 당정청은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한테 선별적 방법으로 진행할 거다. 제가 수차례 강조했지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매출이 얼마 감소했는지가 선별 기준으로 유력한데, 이낙연이는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복지로 자금을 주는 것과 관련된 전문가인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뉴스원이 지금 보도한 내용입니다. 통화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미 늦었다. 1차 지원금 때보다 더 다양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1차 지원금도 선별 준다 이러니까 50% 하위에 주느냐, 하위 70%에 주느냐,
부동산도 고려할 거냐, 소득은 어떤 정도 비율로 환산할 거냐,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머리가 아파진 마당에 황교안이가 1가구당 200만원 최고 1인당 50만원을 주자 하니까 막 고참에 묻어서 그냥 집집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줬지요. 그래서 작은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짜 돈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시비가 1차에서도 일어서 전부 다 주는 보편 지급 방식이 된 겁니다.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죠. 1차에 있었던 뭐 하위 50%든 그것도 있고, 그거 더해서 자영업자들 중에서 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사람을 이렇게 줘야 된다니 자영업자와 매출액이라는 변수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앞에 하위 50, 하위 70도 계산이 복잡해서 못 줬는데 하위 50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자영업자 중에 매출 감소한 사람을 골라낸다는 게 현 정권의 IQ 수준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다. 첫 번째는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라는 거예요. 여행 관광 자영업자들은 거의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받지만 재미 보는 데도 있지요. 코로나로. 배달 전문 음식점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도 배달이 되는 음식을 하는 음식점과 배달 안 되는 음식이 또 나눠지죠. 배달이라는 차이를 하나 놓고 업종 간의 피해가 아주 그냥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분류를 하고 업종마다 얼마나 가중치를 두고 지원금을 줄지. 그러니까 피해가 규모가 노래방이 크냐, PC방이 크냐, 그 다음에 음식점이 크냐, 뭐 여행업이 크냐, 이거를 어떻게 산출할 거냐. 참, 그래서 다양한 업종의 이해관계가 달린 만큼 수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문을 닫게 되는 업체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원을 해 줬는데요. 별 문제가 없이 잘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지원받은 거는 내년에 매출에 잡아서 또 세금에 들어간다 해서 매출로도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정부가 너네 식당에 가서 밥 안 먹고 200만원, 뭐 1000만원, 일본은 상당히 많이 줬죠. 1000만원 매출 올려줬다. 그래서 내년에 세금은 이 1000만원이 올라가서 계산해서 매긴다.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의 합리성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같은 업종에서도 입지 규모에 따라서 또 평소 매출액과 비해도 천차만별. 강남에 뭐 퓨전 이런 음식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 비싼데도 아주 잘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오마카세 횟집 같은 경우에 줄을 섰다는 거예요. 아직도. 매출액이 큰 사업장은 매출액 감소도 더 크겠죠. 많이 팔았다는 사람일수록 액수는 크지 않겠습니까? 절대 액수는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 페라리를 타는 강남의 고급 음식점 사장이 지금 지원금을 받아가는 부분도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경우의 수가 발생하면서 어마어마한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천천히 준비해야 되는데 이자들은 또 추석 전에 추석 선물 주듯이 줘야 되겠다 하니 그러니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을 주고 나서 틀림없이 더 주려고 또 할 건데 2, 3차 선별 지원이 더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했으면 준비를 미리 해놨어야지. 그런데 여태까지 놀다가 이제 또 준다니까 이런 문제가 머리가 아파지면 어떡하느냐. 세금은 1년이 단위로 끊어서 끝나서 내년에 이제 얼마를 팔았는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중에는 매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매길 수 있는 과세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개별적으로 자영업자한테 정빙하라 그러는데 그걸 추석 앞에 정빙하라 하고 돈 준다고 하면 그게 잘 되겠느냐.
그래서 일단 모두한테 주고 연말 정산과 소득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적으로 환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보편 지급하고 선별 환수하는 거. 결국 개인은 시간이 지나면 공짜인 줄 알고 받았다가 얼마를 또 토해내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 선별 지급처럼 효과가 비슷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 환수는 쉬운 이유가 행정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연말 정산, 종합소득세 등 행정 정보가 있고, 그런데 이 선별 지원은 지금 당장 자영자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새로 조사를 하고 해야 되니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선별 환수를 하면 연말 정산까지 시간도 지금 한 4, 5개월 이상 벌고, 그리고 지금 또 결과를 가지고 다시 토해내라 이럴 수 있는데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은 선별 환수를 하게 되면 지금은 줬다고 표 올라가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별 환수할 때쯤 되면 4월 달에 재보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선별 환수하겠다 하면 지금 당장 받는 사람은 그냥 공돈인 것 같아가지고 진짜 양재물도 먹게 되겠지만은 나중에 토해낼라 하면 전부 욕하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에도 아동수당을 다 줘놓고 나중에 부모 소득 보고 받아낸다는데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포퓰리즘 때문에 이거 주는데 줬다가 토해내라 이러면 이게 잘 되겠느냐? 그게 의문입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한테도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업 위한 자원 자금이나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준다고 새 영업을 위한 형태가 된다 말이야. 그래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PC방, 뷔페 등 고위험 업종에도 이게 이제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로 영업 제한되었던 매출 감소 상관없이 일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문가들은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대출을 지원해 주거나 하는 실질적 대책까지 지금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것저것 다 얹고 있어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특고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도 매출액 감소에 대한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방문 판매원, 프리랜서. 자, 그러기에 이제 대리운전 기사도 들어가는데 대리운전 기사는 폭우 쏟아지고 태풍 불 때도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수익을 좀 올렸다고 만약에 나는 못 받고 노란 사람은 받으면 그것도 억울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울에 노래방을 하는 한 사람은 3억 투자에 노래방 열었는데 영업을 못해 매달 600만 원을 까먹고 있다. 지원금 100만 원 받아봤자 그건 코끼리 코에 비수개도 안 되니까 차라리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대출을 지원해주라.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들 딱 하는 거 보니까 죽어도 욕 처먹게 생겼어요. 자신의 이 브랜드를 그냥 보편적 복지로 이렇게 만들라고 재난지원금을 다 주자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선별 지원을 한다니까 지금 국민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면서 지금 이렇게 좀 정부를 원망하고 배신감이 확산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다가 또 꼬리를 살짝 내렸는데요. 그 이재명을 의식을 한 듯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재명을 살짝 달랬습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 요렇게 선별직업으로 당정청이 결정하니까 이재명이 글을 올렸다가
반나절 만에 수용하겠다며 문제 제기가 충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요 교묘하게 자기 지지층한테는 보편적 복지 이러고는 또 문은 기분 나빠할까봐 내가 뭐 충정으로 한번 그런 건의했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치고 빠집니다. 그러니까 문은 또 이재명을 관리해 주는 듯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뭐든 다 주자고 하면서 대중을 아주 사악한 포퓰리즘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요. 저자는 저렇게 줄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줄 여력이 있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근거인지 한 번도 그건 고민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